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9번 환자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외여행이나 기존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없는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에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나 금융지원 등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등에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은 내일까지 눈이 더 내리겠고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29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의 부인도 확진 판정을 받아서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은 29번 환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나오자 부인을 검사했고 어젯밤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30번 환자는 29번 환자가 격리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29번 환자는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나온 환자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번 환자는 최근 해외를 방문한 적은 없고 줄곧 한국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환자는 심장질환으로 동네 의원에 들렀다가 관상동맥 이상 소견을 듣고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로 이동됐습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폐렴이 확인됐고 의료진 판단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양성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즉각 대응팀을 투입해 29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하며 구체적인 감염원과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9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곧바로 응급실을 폐쇄하고 의료진과 환자 등 40여 명을 격리 조치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환자가 이곳을 찾은 것은 토요일 정오쯤.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선별 진료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 측은 심근경색을 의심해 CT 촬영을 했고 폐렴을 확인하고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습니다. 하고서는 폐렴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양성 판정되니까 이제 그걸 보내버린 거예요. 고대 안암병원은 양성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응급실을 폐쇄했습니다. 아울러 응급실의 의료진과 직원은 자가격리, 환자는 1인실 격리 조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환자의 진료 기록과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력이나 이런 위험 요인이 없이 또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가슴 통증으로 진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노출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발생한 걸로 보고 있고 29번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서 13시간 이상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병원 내 바이러스를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정부가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도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를 할 방침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브리핑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도 해외여행과 관계없이 진단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사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2차로 귀국해 임시 생활시설에 격리됐던 교민들이 모두 안전하게 퇴소했습니다. 교민들은 버스 앞면에 현수막을 걸어서 아산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김동우 기자입니다. 우한 교민들이 충남 아산 경찰 인재 개발안 정문을 통과하면서 격리 생활에서 해제됐습니다. 지난 1일 입소했으니 꼬박 15일 동안 외부와 물리적 접촉이 차단된 채 생활한 겁니다. 다소 걱정도 많았지만 최종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2차로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 입소해 안전하게 퇴소한 우한 교민은 334명입니다. 교민들이 무사히 퇴소하자 인근 주민들도 이른 아침부터 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환송했습니다. 건강하게 계시다 가셔가지고 저희 아산 시민들도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빨리 그 코로나19 요 병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산을 떠나는 교민들은 버스 앞면에 현수막을 걸어 그동안 아산 주민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마치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대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재개발원을 찾아 무사히 떠나는 교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진 장관은 이어 마을회관과 충남도 그리고 아산시 현장 사무실을 찾아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산 홍보를 많이 해서 오히려 더 아산 관광객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잘 이미지가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귀국해 입소한 중국 우한 교민 700명은 모두 안전하게 거주지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YTN 김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상상력을 발휘해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나 금융 지원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또 오늘 경제부처 업무 보고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은 매출이 3분의 1 토막으로 줄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70%로 줄어든 게 아니라 70%가 아예 줄었다. 30%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전주시의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언급하고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전주시와 한옥마을 건물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지역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소개했습니다. 임대료를 내리는 건물주들은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나 금융 지원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관광업체 이런 분들 어려움을 금융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들을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제시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정부가 마스크의 국외 반출을 막겠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으로 대량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통관 대행 업체들이 나서서 꼼수 배송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인천 세관 압수품 창고에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가득합니다. 보따리 상들이 중국으로 몰래 보내려다 적발된 국내산 마스크들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국외 반출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손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량 반출에 세금을 매겨서 부담을 주겠다는 건데 온라인에는 벌써 통관 대행업체들이 나섰습니다. 세금 낼 돈 절반 가격에 대신 중국으로 보내준다는 겁니다. 물론 돈은 이제 그 중국 쪽에서 주겠죠. 국내에서 내가 내 사업자로 물건을 사서 내 사업자로 정식 수출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도 오는 해줘야 입장도 있고. 불법과 편법 반출도 적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 업체에 마스크 만 장을 중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 문의하자 곧장 단속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박스를 여러 개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도 보내고 있어요. 정부가 마스크 300개 이하는 자가사용 물품으로 보고 신고 없이 반출을 허용하자 그 점을 교묘히 활용해 마스크를 나눠 보내는 겁니다. 아예 서류 없이 이른바 묻지마 배송으로 보내자는 제안까지 이뤄지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신고 대상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법에서는 밀수출입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불법 수출은 물론 통관 대행 실태도 집중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꼼수 배송이 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5명 증가하면서 누적 사망자가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제 하루 동안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로 105명이 사망하고 2,04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발병지 우한에서 발생한 신규 사망자는 76명, 신규 확진자는 1,6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의 누적 사망자는 1,770명으로 늘었으며 누적 확진자는 70,54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또 무더기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크루즈선 이외의 일본 전역에서도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일본 전체 확진자 수는 400명을 넘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에서 하루 만에 또 무더기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크루즈선에서 감염자 70명이 새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크루즈선 감염자는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930명에 대한 검사에서 40% 가까이가 감염자로 확인된 겁니다. 당초 이 배에는 3,7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감염이 확인된 사람들과 80대 이상 고령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배 안에 격리돼 있습니다. 크루즈선 밖에서도 감염 확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야간 뱃놀이 관광에 나섰던 택시기사 등이, 와카야마현에서는 병원 의사와 환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감염됐습니다. 지역과 나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감염자가 나오면서 크루즈선을 포함한 일본 내 감염자는 4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중국 이외의 나라 중 감염자 수가 가장 많고 중국 외에 400명을 넘은 나라도 일본이 유일합니다. 당초 공항과 항만을 철저히 통제해 일본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는 데만 골머려온 일본 정부는 뒤늦게 방향 수정에 나섰습니다. 이미 유입된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고 감염자 치료에 더 중점을 두기로 한 겁니다. 今本当に力を出す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ね。粘り強く、しっかり疫学調査も含めてですね、対応することが大事かなと思います。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도쿄 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제보건기구나 올림픽위원회, 일본 정부 모두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올림픽이 치러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내 확산이 본격화할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오늘은 영하권 강추위 속에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지역별 누적 적설량은 울릉도 32.8cm, 강원 고성 24cm, 전북 진안 진안읍 21.1cm, 경기 포천 일동 17.5cm, 서울 5.5cm 등입니다.
기상청은 경기와 영서, 충청, 호남, 경남 서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제주도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 최고 30cm,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에는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도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오늘의 서울 낮 기온이 영하 4도, 내일 아침에는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서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양을 향해 발사된 탐사선 솔라가 본격적인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수성보다 더 가까이 접근해 태양의 극지방을 관측할 예정인데요. 우주 기상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류의 꿈을 싣고 태양 탐사선 솔라가 힘차게 솟아오릅니다. 발사체로부터 성공적으로 분리됐고 태양광 패널도 계획대로 펼쳤습니다. 솔라는 앞으로 3년에 걸쳐 수성보다 더 가까이 태양에 접근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탐사선이 태양의 적도 위에서 공전했던 것과 달리 비스듬한 궤도로 태양 주변을 돌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직접 관측하지 못했던 태양의 극지역을 자세히 관측할 계획입니다. We can finally achieve an orbit that is elliptic, gets close to the sun, and that goes out of the ecliptic. And by going out of the ecliptic, we get to high latitudes and we can get very clear observations of the sun poles. 태양 극지역은 태양풍의 발원지이자 태양의 흑점 활동과 주기를 이해하는 데 핵심 공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탐사를 통해 태양 대기와 태양풍, 자기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지구에 피해를 일으키는 우주 기상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e still don't know a lot about how the sun really works. And by the instruments that we have on Solar Orbiter, we will be able to know much more. 인류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베일에 쌓인 태양의 비밀도 하나둘씩 벗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베토벤은 서양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입니다. 그의 음악적인 업적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베토벤이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작곡가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I'll keep the beat for you. 청각장애라는 한계를 극복한 베토벤. 그가 만든 음악은 여전히 전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대로 입증됐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1700년에서 1900년 사이 작곡가 19명의 곡 900개를 분석했습니다. 이 곡들의 악보에서 동시에 연주되는 음정인 이른바 코드워드를 추출해 각각 얼마나 비슷한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 베토벤 작품의 코드워드가 후대 작곡가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음악으로 오는 시기까지 그 1등 자리를 놓지 않아요. 새로운 것도 많이 시도했는데 그 새롭게 만들어낸 시도들이 뒷사람들한테 많이 영감을 줬다는 거예요. 베토벤의 영향력이 높아진 시점은 19세기 초 고전기에서 낭만기로 음악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창의성이 가장 높은 작곡가는 러시아 출신의 라흐마니노프였습니다. 라흐마니노프는 1900년대에 진입기에 들어간 대단히 후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비교 대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신성이 높게 나왔다는 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연구팀은 이번 연구 방식을 활용하면 최근 등장하는 음악이나 미술 분야 인공지능 창작물의 예술적 가치를 평가하는 일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변압기나 전력 개폐기가
불법 광고물이나 낙서로 더러워진 모습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전력이 연립회 세정작용 원리를 응용해서 전력 설비에 광고물 부착이나 낙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코팅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연 현상을 모방한 생체 모방 기술인데요. 과연 연립회 세정작용은 어떤 원리일까요?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